7에 26번을 보십니다. 7에 26번. 자, 지방세, 취득세 파트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취득 유형 같은 거, 유상, 무상, 취득 관계. 그래서 유상은 대표적으로 4% 가시한다는 표준세율 적용. 무상은 비영리 사업자를 제외한 무상 취득은 바로 3.5%. 원시 취득 2.8%. 이 세율을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공유물, 민법상 말하는 총유물, 합유물. 이거는 민법상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물건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바로 2.3% 표준세율에서 제일 낮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객과 지목 변경, 그 다음 가점주주의 취득, 건축물 개수, 그 다음에 선등기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 이런 거는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 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등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즉 환상공 건재합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7개. 그거는 표준세율에서 2% 뺀다. 그런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에는 특히 이주 비용이라든지 지작물 정착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등장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개인은 객관성이 없음으로써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표로 하고, 취득 시기는 바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개념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줄 거 없고, 지방자치단체, 뭐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래야 되죠. 강남구청으로부터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점 가세 표준의 결정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죠? 안 받죠? 원칙은 받습니다. 시가 표준보다 미달 신고를 하면은 시가 표준을 가표를 하는 건 대원칙이지만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지수공판법 해서 애안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거는 무조건 시가 표준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무조건 미달 신고를 해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 표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야 맞죠. 이것뿐만 아니고 수입에 의한 취득, 우리가 또 판결문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건 다 유상이죠. 유상거래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게 틀린네요. 그냥 1번 시가 표준과 관계 있다 없다? 영향과 관계 없다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한 이주 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우리가 취득가액에 X할 수 있는 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X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무슨 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그 다음에 보면 취득세에서 또 우리 이사비용, 이주비용이죠. 이주비용.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특히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의 할부이자, 또 우리 연체요, 연체이자,
이런 거는 절대 포함할 수 없지만 법인의 할부이자와 개인이자는 회계장부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출 여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지문을 잘 기억을 해 두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공시가격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니다. 개별 공시지가. 내가 이걸 우리는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이라 그럽니까? 기준시가라 그럽니까? 국세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 그런다 했죠. 지방세에서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가 표준. 그래서 이 개념은 그 지역에 세법에서 말할 때는 이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지역의 최소 가격을 의미합니다. 최소 가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정합니까? 바로 재산세,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제정하는 목적이 되겠다는 것이고, 역시 부동산 가격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은 맞는 표현이고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공시가격 개념이 뭡니까? 바로 그 지역의 바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하면 토지를 말하죠. 그 다음 개별 주택 가격, 이거는 우리 단독주택을 말하죠. 자, 이런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법령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말입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에 공시가격이 평가가 되지 않아서 공시를 못하면은 그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몇 번? 그 26번에 가면 여러분이 거기서 틀린 거예요. 26번, 27번. 26번이지 지금. 와 이래 헷갈려. 26번이지. 네. 그래서 1번이 아니고 26번은 답이 이게 지금 1번이 아니네요. 아이고 틀린 거예요.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도 틀렸죠.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몇 번? 3번. 26번의 답은 옳은 설명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또 어디가 틀리나 살펴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취득된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라 그거 줄 쫙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가표 판단 기준이 거래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한다 해야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이라든지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 이런 거는 시가 표준과 관계없이 다 우리가 그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로 하고 신고지역도 마찬가지 가세 표준은 전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하지 시가 표준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공정정서, 화해종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객관성이 없는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에 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판결문을 말합니까? 하면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한해서만 취득세, 가세표준 결정 시 시가표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하는 개념을 정리를 명확히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입증되더라도 여러분이 입증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신고가격으로 하는 거죠. 무슨 가? 신고가. 아니면 시가표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또는 뭐로 한다? 시가표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아니면 신고가격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래야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7번에 가서 따라보면은 여러분이 가서 보면은 취득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는 이른바 과세 대상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위탁자가 아닙니다. 제외죠. 그래서 수탁자로부터 여러분이 신탁 재산을 취득하면 새로운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데, 본래 여러분이 신탁 재산의 신탁 행위는 여러분이 개론에서 시험에 가끔 나오죠. 신탁 재산의 신탁 행위는 행식적 이전이지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 재산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A라는 위탁자가 있고 B라는 위탁자가 있고 C라는 제3자가 있을 때 이쪽으로 재산을 신탁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위탁자가 되는 기고 맡긴 사람이고, 이거는 맡김을 받은 사람 수탁자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넘어올 때는 이거는 형식적 이전이다, 사실적 이전이다, 행식적 이전이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이래 넘어갔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제3자가 이걸 사버린 거예요. 구입을 한 겁니다. 구입은 취득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를 말하냐? 이어서 1로 가는 단계가, 이어서 1로 가는 단계를 지금 2차적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소는 비과세. 요소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상 취득으로서 4%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매립 간척. 자, 대표적으로 매립 간척은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과세 대상이 되죠. 그 다음 지목 변경. 여러분이 그 밭에서 대지로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지목 변경을 했다 해서 취득이 아닙니다. 지목 변경 소위 말하는 우리 타이틀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야 취득이지, 지목 변경을 했다 해서 취득이 아니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가액 증가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 그 가액 증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레저 시설이나 저장 시설, 창고 시설 이런 건데, 자, 이런 게 단독적으로 설정이 되더라고. 단독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사실상 취득해도 당연히 허가, 등기 관계없이 취득만 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 X죠. 무슨 말입니까?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말하는 동사, 이 제조업자가 원시 취득자입니다. 이걸 만드는 제조업자, 생산업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성계 취득을 하는 사람은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성계 취득을 전제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성계 취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는 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성계 취득으로 보고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용 빼고는 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입니까? 비용만 X고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5개가, 6개가, 몇 개고? 5개. 맞아요? 그 답은 몇 번? 4번. 자, 28번. 자, 28번은 잘 보십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 지문도 여러분 단단히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취득세를 통지하기 전, 통지란 말이 뭐냐, 고지하기 전과 같은 말이죠. 통지하기 전으로 법정 신고 기한 후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이른바 기한 후 신고 제도의 가산세 경감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옆에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0% 경감 제도가 있다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전부 동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민법상 조서입니다.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계약 해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예, 계약 해제를 하려면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무효라 이 말이에요. 무효. 그래서 취득세는 없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 조세입니까? 고지세에 한 보통징수입니까? 신고납부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래, 이런 문제를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합격 못해요. 이런 문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뭘 설명하느냐? 중가산세 제도를 설명합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제도. 유일하게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세법범위 안에서는. 자, 그래서 가세 물건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 납부하지도 않고 살짝 팔아먹으면은,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민법 배웠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합니다. 갑, 을, 병 쪽에서 을이 취하는 행동이죠. 예. 갑한테 취득해가지고 을이 신고도 신고도 안 하고 병한테 살짝 팔아먹고 중간에서 챙기죠. 이런 경우 중간 생략 등기에서 중가산세 제도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의 80% 가산한 세거로 해서, 자, 마지막에 잘 읽어야 돼요. 가산이 됐다면, 가산세가 붙으면 절대 신고납부는 박탈됩니다. 그럼 뭡니까? 가산세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신고조세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의 의무는 박탈당하고 국가한테 권리가 뺏겼어요. 그래서 고지세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니까 주의하세요. 가산세 붙으면 항상 보통징수 개념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 취득세에 경감된 물건이 추징대상 또는 부과대상. 자, 추징대상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일반 건축물이 사치성 물건으로 변질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건 추징대상이고, 또 비과세되는 물건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과대상, 경감된 거 이런 거 엉뚱하게 쓰면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세되는 대상은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책에는 그래 나와 있지만은 시험에 가면 전부 법령에 의하여 이래 나오니까 법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그게 그 소리다. 자, 그래서 30일 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해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고, 상속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상말,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라. 그런데 국외에 있으면, 상속인이 국외에 있으면 3개월 더 연장해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9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 우리 원칙이란 취득세의 기본 원칙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3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추가 징수 대상, 추징 대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갖다가 여러분이 고급 나이타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치성으로 변경을 해버리면 이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비과세 물건을 갖다가 그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과 대상. 부과라는 세 부담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경감 감면된 거 이런 거 엉뚱하게 쓰면은 그게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이런 건 또 전부 새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거 모락장을 더 정축을 해갖고 정축을 하면 또 그게 정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거죠. 그런 거 과세 대상이 되면 이런 거는 전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안 하면 웃자는데 가산세 얻어맞습니다. 그렇죠? 자, 안 하면 웃자느냐? 가산세로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가산세는 여러분이 잘 또 가산세 생각해 봅시다. 가산세 일단 대원칙이 20%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소 신고 10%. 부당한 신고되면 40%. 부당하고 가소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40%에다가 또 가소분에 대해서 10%. 그래서 40% 10%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가산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인데 특히 잘 보세요. 30일 이내인데 그게 가산세는 절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걸 가산세 변수를 잘 봐야 됩니다. 시험 치러 가서 가산세 포함하면 틀리죠. 가산세는 벌칙금 조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9번을 보시죠.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자,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죠. 본래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특히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본래 예상 기간이 1년이었으나 분양이 안 돼서 2년, 3년 가면은 이 모델하우스도 취득세 2%를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야 되니까 과세하죠. 그러니까 잘 봐요. 세법에서 과세한다, 부과한다,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은 전부 세금 있다, 세금 있다 이 소리야. 되죠? 자, 그 다음 명의 신탁 해지를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하죠. 명의 신탁 해지를 해서 새로운 취득이 되니까 당연히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바로 이번에 가면 이런 지문들 잘 봐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직계 좀 비소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객관적 유상승계의 입증이 없는 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고 팔았다. 그걸 누가 믿노 이거야. 배우자 간에 사고 팔았다. 그걸 어떻게 믿냐. 시장 거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 입증이 되면 유상이 되지만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상 취득으로 보는 정리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려가 무상 취득이죠. 자, 그래서 이게 3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죠. 네, 문제가 옳은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상속에 대한 1가구. 자, 1가구 동그라미 치고 이 1가구는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이 같이 사는데 여러분은 현재 집이 없어요. 부모님 집에 사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주택자로서 같이 살다가 그 집을 그대로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가구 1주택 그 부수 토지 당연히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되죠. 어떻게? 과세한다. 과세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환상공 건재합이라는 우리 취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표준 세율에서 바로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기준 세율이 몇 프로? 1000분의 22%죠. 이걸 뺀 세율로 적용한다는 거. 뺀다. 이거 잘 알아야 돼. 더하는 게 아니고 뺀다. 자, 이걸 적용 과세하죠. 그 다음 법인의 토지의 살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취득세 당연히 부과하지요. 가액 증가해서 취득세 깎아주는 거 없습니다. 다 과세합니다. 자, 이거 몇 프로 적용합니까? 지목 변경한 가액 증가분은 우리가 취득세 2%, 중과 기준세율 2%, 지객과 할 때 지목 변경 아닙니까? 맞죠? 자, 그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다음 30번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30번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하니까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 요번에 100%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산출한 등록 면허세가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에 등기 등록 세율을 징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등록 면허세는 그 밖에 등기 등록이라는 거는 건당 종량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이죠, 6,0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 면허세는 우째 계산해가지고 4,000원이 나왔다. 최소 가격이 6,000원이니까 6,000원을 거둡니다. 그 말이. 그래서 산출세액이 4,000원 나왔다. 그러면 그 밖에 등기 등록한 세율이 얼만데? 바로 건당 세율인 최소 세율 6,000원입니다. 6,000원을 징수한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말장난하면 어떠냐? 바로 6,000원 미만이 나오면 6,000원을 징수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밖에 등기 등록이 얼마짜리란 말이야? 6,000원이다 이 말이다. 6,000원만 적어놓고.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은 6,000원 징수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등록 면허세는 납세지는 관할도,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부과하는 걸로 맞죠. 도세입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에서 부과하는 구세죠. 그래서 광역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의 구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 면허세는 도세고 구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소멸등기, 변경등기는 항상 건당 6,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역권 소멸등기를 한 경우 성역지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성역지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세법에서 성역지는 안 씁니다. 요역지 설정자는 요역지지만은 이를 말소를 소멸을 해버리면 건당 6,000원 제도로 바뀌죠. 그래서 성역지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쓴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소멸 등기를 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세표준은 건당 6,000원을 한다. 이래야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건당 얼마? 6,000원이래. 자, 옳은 거가. 옳은 거. 징수한다. 그럼 옳은 게 답이고 1번이가. 옳은 거네. 자, 옳은 거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하여 자, 뇌물하세요. 법원 촉탁. 자, 이거는 여러분이 회사를 쫄딱 망하면 재산이 전부 누구 명의로 등기 등록 행위를 되느냐 하니까 이걸 여러분 법원에 가 신고를 하면은 법원이 여러분 재산을 전부 국가 명의로 등기소에 이임해서 등기를 성립시킵니다. 그래 놨다가 결국 채권자가 법원으로 몰려오죠. 일정한 재산을 배분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 100%는 못 주고 뭐 한 30%, 20% 이렇게 줍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 주면은 그 주기 전에 파산이 돼서 재산이 법원 쪽으로 넘어오는 등기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법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국가 명의로 등기하면 등록 면허세가 없죠.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는 저당권 설정을 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죠.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딱 치나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은행 적으라고 은행이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당권 설정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은행. 그래. 시험 치라고 하면 은행으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은행이 누군데?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특히 우리 사업을 해본 사장님들은 이런 걸 이해가 빨리죠. 왜냐하면 맨날 집 제피 갖고 사업을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옳은 거는 정답이 몇 번이 돼? 1번이 가장 옳죠. 자, 그 다음 31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겁니다. 또 옳은 거. 자, 주택의 건물과 부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 각각 다르다는 거죠.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 가액 비율로 네, 토지의 뭐로 시가 표준 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은 비례 배분입니다. 비례 배분. 안분 계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어디가 틀려서 면적 기준이 아니고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 가액별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집이 요래 있잖아요. 요래 집이 있는데 땅은 을의 것이고 또 건물은 갑의 것입니다. 뭐 이런 거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 표준 공시 가격이 3억이고 건물이 얼마냐니까 2억이라 공시 가격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이거 그래도 이거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세금 매길 때는 하나로 봐서 일단 산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재산세가 계산한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막 예를 들어서 200만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나왔다. 이게 산출세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품바이를 해서 가벌이 각각 세금을 내게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시가 표준인데 시가 표준이 지금 합계를 내요. 값을 다 합치니까 5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의 것을 봅시다. 갑의 시가 표준이 얼마예요? 2억.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0.4, 40%죠. 이것을 시가 표준 기준으로 요래하는 걸 우리가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비례 배분이. 그래서 이걸 이 시가 표준 가액 비율이다. 시가 표준 비율이라 해야 되고 가액 비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200만에서 40% 428 얼마입니까? 80만. 그렇지. 80만 원은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서 뭐 5분의 3 해서 60% 곱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거 빼도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만. 이거는 을이라는 사람이 내게 돼가 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재산세 부과할 때는 지분별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은 반드시 건축물 같은 경우나 토지는 각각 지분별로 계산하는데 주택은 한 채로 보고 무조건 계산해가지고 나온 세금은 각각 시가표준 가액별로 이렇게 안분, 비례 배분, 안분해서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계산하는 집은 무조건 소유자가 달라도 한 채로 계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품바이 할 때는 항상 시가 표준 가액별로 이렇게 품바이 한다. 그래서 이 계산법을 알아라 이 말이지. 설명은 그런 계산 문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으로 하는 거죠. 그 계산을 해봐야 설명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세 가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와 동일하면서. 자, 이어서 포인트가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포인트는 이거죠. 소유권 불분명. 이러면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겠고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겠으니까 실제 사용하는 자, 사용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 틀려? 그럼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와 재산을 연부 계약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뭐 계약금 거는 거는 당연히 계약선으로 끝내야지 유상무상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히 뭐 선수금을 걸죠.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을 이어서 이때는 선수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수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끊으세요. 여기까지는 다 끊고 이거는 막 그냥 계약선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살을 붙이면 선수금을 받고 웃자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거기에 대한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를 받아야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제가 옛날에
시청에 맥주집 차리는 방법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 건물을 갖다 제일 옥상을 맥주집으로 차려갖고 영업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건 탐이 나고 그래서 연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금 걸어놓고 한 3년간 공짜로 쓰다가 이거 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3년 동안 공짜로 쓸 거 아이가? 그럼 쓰는 동안에 수익은 누가 누려? 여러분이 매수 계약자가 누리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내지만 만일에 시청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이 일부를 사용하면서 월세를 주고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유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비과세죠. 왜? 수익자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도 없고 가산금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매수 계약자라는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매도가 아니고 매수 계약자. 자, 공유 재산의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되 맞죠? 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자는 연장자하고는 관계없죠. 전부 공유 재산은 무조건 지분권자별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연장자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을 종중임을 신고를 하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만 종중임을 신고도 안 하고 계속 그 집안의 정손 명의로 이어진다면 그 정손은 공무상 소유자로서 종중재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하려면 과세 기준을 현재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집안의 정손 명의로 계속 내려온다면 그 정손은 종중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기 싫으면 종중으로 빨리 변경을 해야죠. 매년 6월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변경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32번에 가서 여러분이 보면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산한 가세 표준의 세율 0.1에서 0.4% 표준 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표준 세율 초과 누진세율 똑같은 용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와 같이처럼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도 집 한 채를 보고 과세를 한다 했지. 이건 한 채를 보고 세금 낸기다 이 말이에요. 계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맞죠? 그래서 이건 구분하여 하면 틀립니다. 합산한 가세 표준에 이 말은 한 채로 봐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지분별로 계산하니까 한 채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제한세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의 시가 비율을 60% 곱해야지 70%는 상가 건물이나 일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분의 60 해야 맞죠. 자, 그 다음 수인이 여러 개의 일반주택 및 고급주택을 보유하여도 주택별로 재산세를 산출한다. 예, 소유권자도 관계없고 무조건 주택 수별로 각각 과세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반주택, 고급주택 관계없습니다. 세율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별장, 재산세, 주택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합한 가세 표준의 4% 표준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래서 별장은 주택 개념에는 포함되지만은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0.1에서 0. 별장은 재산세 4%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동 주상 복합 건물로 보면 되죠. 자, 이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죠? 자, 그래서 어느 게 틀렸습니까? 시가 비율, 주택의 시가 비율은 60% 적용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서 여러분이 보면 재산세 가세 대상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가세가 되는 토지라는 거는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 문제를 딱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과세 대상을 찾으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토지는 전부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보세요. 도시 지역이지만 녹지 지역이나 또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지역에 소재한 여러분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는 0.2% 분리과세하지요. 재산세만 있고 종부세 없습니다. 이건 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0.07%죠. 0.07% 분리과세 대상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 니은에 가면은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자, 본래 이것도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돈 되는 지역에 있죠.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전부 분리과세가 아니고 종합상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상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과세 대상이 되고 종부세 과세 물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거 0. 얼마를 적용합니까? 0.07%죠. 분리과세. 재산세만 존속합니다. 그 다음 사무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자, 무허가, 입법, 불법 이런 건축물 부속 토지는 나대지로 판단하고 종합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군 지역의 공장 용지 중 기준 면적 이내 이거는 0.2% 분리과세가 되죠. 몇 프로? 0.2%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종부세가 무조건 없습니다. 가격과 관계없어요. 수천억이 돼도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합상과세, 별도합상과세 대상 물건만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면 답이 니은과 리얼이 되겠네요. 맞죠? 니은과 리얼. 답은 몇 번? 31번에 그 33번에 보면은 답이 몇 번이고? 1번이지.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32번은 답이 몇 번이고? 2번. 그러면 31번은 답이 몇 번이고?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 34번을 봅시다. 자, 이 비과세 대상은요, 작년에 출제가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이거는 뭐 한 3년 후에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3년 후까지 할 사람은 이거 공부해놓고 3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죠. 이거는. 자, 그래서 특히 보세요.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아까 재산을 국가와 연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라 그랬죠. 요거는 꼭 요번에도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요거는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세 대상에 되는 비과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을 잘 한번 보실랍니까?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계약이 체결되는 건축물이나 주택. 자, 이거 잘 봐. 주택이지 땅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이 오래 있고요. 건물이 오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 명령을 받았죠.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으면 꼭 철거를 해야 비과세입니까? 철거 안 하고 살아 있어도 비과세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있어도 비과세예요. 건물과 건물 부분만 비과세라고 할지 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건축물 주택일 뿐이죠. 건축물만 비과세. 땅은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걸. 땅은 영원하지. 그래서 이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출제가 돼서 사람이 많이 틀렸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잡아야 돼. 이런 건 용어 싸움입니다. 건물분만 비과세라고 했지 땅은 과세해요. 아시겠죠?
자, 그거 여러분 잘 알아두고 나머지 4번을 또 한 번 더 설명하겠는데 잘 봐. 통제구역은 여러분이 남자분은 잘 압니다. 이 군사 통제구역 대표적으로 휴전선 생각해요. 여러 군데 있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휴전선 안에 민통면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민가가 있죠. 그건 군인들이 전혀 안 쓰고 개인들이 다 쓰는 거예요.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그러면 통제구역 안에 임야나 토지 같은 거는 왜 비과세합니까? 이 국가가 쓰기 때문에 비과세해요. 여러분 산을 갖다가 국가가 쓰면 그건 비과세입니다. 통제구역 지정해가지고 국가가 쓰면.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면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 개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휴전선 안에 민가가 사용하는 땅을 대지와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를 당연히 하고 군인이 쓰는 게 비과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국가 사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35번에 가서 종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종업원이나 사원이나 같은 놈이죠. 그래서 종업원에게 법인 사원에게 뭐 이렇게 사원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 그건 국민주택까지입니다. 국민주택까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주택분 종부세 가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이걸 갖다 인기사이라 간단히 줄였어요. 임대주택. 그죠? 기숙사 주택.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 바로 이 사원용 주택이 내나 종업원 주택입니다. 사원이나 종업원. 뭐 사원이나 종업원이 뭐가 달라갔지? 맞죠?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까지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종부세 제외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 가세 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의 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줄자 긋고 그게 틀렸어요. 총세입니다. 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래야 맞죠? 이때 총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와 전년도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의 150% 초과 금지가 세부담 상한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틀렸다? 150%가 틀린 게 앞에 전년도 종부세만 전제한 게 아니거든요. 재산세까지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총세액이라고 합니다. 총세액에 150%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틀린데? 종합부동산세액 하나만 언급해서 틀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분의 가세 기준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이 가세 기준 금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별도는 80억 초과되고, 종합은 종호 별파리 해야지. 별파리 80억 초과, 종 5억 초과. 이게 기준 금액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토지 제한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전에 얘기했죠. 바로 5억이 초과된 부분은 종부세도 있고 그 속에 재산세도 있다 그랬죠. 그럼 재산세가 있는 거는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재산세는 계산해서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에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는 이중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세법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이중가세 공제입니다. 이중가세 공제. 그래서 잘 들어요. 여러분이 현재 종부세는 종부세 하나로 보면 종합합산가세에 대해서 5억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다 끌어모아갖고 6억이 됩니다. 6억이 되면 6억에서 5억을 공제하는 거예요. 5억을 공제하면 1억이 되고 이때 공정시가 비율이 현재 여러분이 계속 올라갑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만 적용하면 80% 기준을 했을 때 여기서 1억에 하면 이게 이제 가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1억에다가 여기서 이거 빼면 1억이니까 1억에다가 80% 그러면 8천만 원 아닙니까? 이 8천만 원 속에는 종부세도 있고 종부세 당연히 계산하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느냐 하니까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계산을 해서 종부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 원에 포함된 재산세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돈을 갖다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부과하는 동일한 물건에 세금이 두 번 얻어맞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 맞는 재산세 부분은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이걸 계산하니까 한 20만 원이 종부세가 야는 재산세가 들어앉았다. 그러면 빼고 실제 종부세는 얼마 됩니까? 6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야. 요게 여러분이 재산세로 요 속에 들어앉은 재산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말하면 바로 이중가세 재산세는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이중가세 재산세는 공제한다. 그렇게 줄여놓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개인의 경우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줄 거예요.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바로 주소지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무슨 지 원칙? 주소지. 그럼 주소지로 한다 해도 되고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장기임대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노? 아까 임기사 미문언오 해놓은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기억날걸? 벌써 까먹으면 골치 아프고. 임대주택. 맞죠? 물론 다 신고가 된 걸 전제로 해서 설명합니다. 전제가 안 되면 임대주택은 과세예요. 종부세도. 다 신고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 기숙사. 사원용 주택이 바로 이 종업원 주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쳐서 사원용 주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종업원 주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똑같이 이해를 해야죠. 미분양주택. 문화재주택.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없는 주택이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종류를 정리를 해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죠? 2번? 2번이 틀렸나? 2번이 뭔데? 종합부동산세액의 150%.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그 용어가 틀리고 총세액의 150% 아니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에서 150%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말이죠. 자, 36번 여러분이 그 부동산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요 매매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고 2번 이상 팔아먹을 때 매매업자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복적 소득이다 이래 설명하죠. 이걸 반복적 소득.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아먹는 자를 부동산 매매업자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 토지는 2년 미만을 보유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양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이 상품이죠. 그래서 뭐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런 세율 단계가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매매업자한테 부동산은 상품입니다. 일반 상품. 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매매업자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놓으세요. 매매업자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율도 똑같은 겁니다. 6%에서 42% 초과 누진 똑같아요. 그 다음 매매 차익의 산출세액은 매매가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한 금액은 가표를 말하죠. 가세표준의
여러분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 바로 당연히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다 이 말인데 그 가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이 양도가를 매도가격이라 그래요. 여러분. 팔아먹은 가격이죠. 거기서 여러분 필요경비라는 거는 바로 각종 이자라든지 취득가격 같은 거 다 포함을 한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요. 그 금액에다가 가세표준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가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가 나온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요약집 보면 다 매매업자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도 봤던데 86페이지, 87페이지 정도 그 보면 나와 있는 거지. 그게 이 지문이 어디서 많이 봤죠? 요약집에 있습니다. 그 세율 변화를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데 매매업자가 그게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6페이지 요약집. 그리고 새로 받은 책은 여기서 2% 딜레이 시키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2% 2페이지 정도 넘겨주면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산 요약집하고 같이 페이지 수가 맞을 겁니다. 편집상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 86페이지 보면 6번에 나와 있죠. 2년 미만으로 종료하지만은 이거는 막 무조건 매매업자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네 번째 보세요.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상가 지어서 파는 자는 매매업자입니까? 임대업자입니까? 건설업자입니까? 주택을 신축하면 건설업이죠. 상가, 토지개발 이런 걸 좀 매매업자죠. 매매업자란 말입니다. 양도 취득 시기는 전부 언제입니까? 양도 시기와 같습니다. 등기 기준이 아니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86페이지 참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4번이 틀렸네. 36번의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왜 틀렸어요? 바로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이래야 안 맞아요.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자, 매매업자 토지 등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에 대하여 예정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업자도 예정 신고가 있고 양도세도 예정 신고가 있죠. 항상 양말 2개월 이내 이래야 하잖아요. 이거는 내나 양도일을 매도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매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는 글자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월 이내 납세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정 신고가 없는 자가 있죠.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참고표 딱 해서. 참고표 딱 하고 예정 신고가 없는 사업자는 건설업입니다. 예정 신고가 없는 자를 뭐라 그래? 건설업. 그러면 여러분 자, 좀 건설업자는 예정 신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매업자 우리 일반 비사업자 양도세 예정 신고가 있죠. 그래서 매매업자 예정 신고, 양도자의 예정 신고 있죠. 이거 잘 알아야 되고 또 무조건 2개월만 해야서는 안 돼. 예정 신고는 원칙은 2개월이잖아. 양도일,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매매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부담부 정려를 받아가지고 양도한 양도세는 3개월이 돼. 그러니까 전부 예정 신고는 2개월인데
부담부 정려에 한 양도세 예정신고는 3개월이다. 그것도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나 한다. 그런 거 주의하라고 시험 치러 가서.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정려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는 몇 개월? 3개월. 그런 건 좀 해야 간단하게. 자, 좀 쉬었다 합시다.